안녕하세요, 준말농부TV입니다. 자, 마늘 작황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병충해 방제 많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도 아침 돼서 병충해 방제 하고 있는데 마늘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확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거의 막바지라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마지막 수확 시기 관리하는 요령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작황이 지금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마늘은 육종 마늘, 의성 육종 마늘이고요. 한정 마늘이죠. 지금 아마 난정 마늘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커서 곧 이제 수확 시기가 이제 다가올 것 같고, 이 의성 육종 마늘, 한정 마늘은 지금 정도가 이제 이 정도 상태인데, 그동안 뭐 그래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지 뭐 잎마름 현상도 거의 없고요. 이 정도는 잎마름 현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대도 굉장히 굵어서 알이 굉장히 잘 찰 것 같아요. 그 대도 굉장히 굵고 잎도 널찍해서 광합성도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작황을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저기 오다 가다 이렇게 마늘들을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돼서 이제 이 병들어서 이제 죽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키도 작은 것들도 보이고, 아직 수확 시기가 안 됐는데도 마늘이 굉장히 잎이 노랗게 막 변해가는, 거의 수확 시기가 다가오는 것처럼 막 노랗게 변해가서 벌써 이제 이 마늘이 크질 못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제 봤는데, 자,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웃거름 주는 시기를 이제 어떻게 잘 맞추고 어떤 웃거름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 부직포를 겨울에 이제 부직포를 걷고 나서 봄부터 2월 말부터 이제 제가 비료 주는 시기, 비료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병충해 방제는 마늘은 무조건 예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예방입니다. 예방. 이 병이 걸리고 나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애들은요, 이런 애들은 뽑아서 버려야 돼. 이거 키우나 마납니다. 이런 애들은 이렇게 뽑아서 보면 뿌리도 자리를 잘 못 잡았죠. 이게 다 썩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균에 감염이 된 거죠. 이런 것들 저도 많이 뽑아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뽑아서 버려서 더 퍼지지 않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게 계속 남아있으면 이 주변이 휑하게 이 탈모 현상처럼 같이 다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기에, 자, 이 수확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충남 예산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6월 한 셋째 주 정도에 보통 수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딱 한 달 남았는데, 도대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노병처럼 이렇게 마늘들이 병이 걸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 가운데는 잎이 괜찮고, 잎이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노랗게 막 변해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칼슘 부족 현상들도 있을 거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 마늘 잎의 거의 절반 이상이 막 노랗게 변해가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뭘 해줄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절대 이 비료는 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비료는 이미 4월 첫째 주에 끝을 냈어야 되고, 지금 무슨 뭐 더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복합비료를 더 준다든지, 특히 질소가 들어간 이 웃자라거든요. 계속 이 벌마늘이 생깁니다. 그럼 비료를 더 주면 안 되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양분 갖고 얘네가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병충해 방제는 보통 수확 시기 한 달 전까지 해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농약방에서 파는 농약을 기준으로 이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수확하기 한 2주 전까지 계속 해줍니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요즘은 친환경 농약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은 뭐 사실상 이 뿌리고 나서 다음날도 뭐 이 열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뭐 이렇게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살균제, 살충제가 같이 혼합이 된 이런 이 친환경 농약들을 같이 이렇게 보세요. 이런 것들 다 이 마늘에도 다 적용되는 병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매일 저는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뿌려주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농약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일반 농약으로는 뭐 매주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이 잎이 약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저런 친환경 농약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해줘도 전혀 마늘에게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아주 튼실하게 잘 컸습니다. 제가 이 마늘 지금까지 키워본 것 중에는 올해가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기후적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 날이 조금 더 선선하기 때문에 너무 더웠던 작년에 비해서는 마늘이 작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아마 병충해가 좀 퍼져 있는 애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병충해 방제는 저렇게 친환경 농약이 있으면 저런 것들로 해줘서 이제 녹병 또는 이 흑색 뿌리 썩은 병, 예,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런 것들이 계속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 속에 있는 균들이, 그리고 또 잎마른 병, 또 새로운 잎을 갉아먹는 나방 애벌레, 예,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즘 해주면 굉장히 좋고요. 되도록이면 일반 농약을 안 해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이제는 6월 말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해주면 아마 한 달 남겨놓고, 수확을 한 달 남겨놓고 거의 마늘이 이제 사그러 들어가는 현상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거 아마 지금은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직 멀쩡한데, 어떻게 마늘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한 달 사이에, 예, 급격하게 병이 퍼지면 지금 이제 이런 마늘들을 뽑아보면 구가 이제 막 들어서려고 하거든요. 조그맣게 이제 지금 이제 들어차고 있는데, 그 애들이 이 마늘 잎이 광합성을 못하거나, 예, 뭐 제일 큰 건 그거죠. 광합성을 못하면 또 뿌리에서 영양분 흡수를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늘은 계속 시들어가고, 예, 크게 작용을 안 하면 마늘은 시들어가고 마늘 구는 굉장히 작아지고 결국은 마늘대도 흐물흐물하다가 나중에 픽 쓰러져 버리는,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예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늘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제가 이제 고추 영상들 요즘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방이 최고입니다. 치료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예. 이 마늘도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자고 해서 제가 아주 작년 말부터 해서 연초부터 해서 계속 영상을 보여드리고 공유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늘종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마늘종이 좀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제 뭐 사실 요런 애들이 이제 마늘종이 돼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잎들이거든요. 딱 저는 이제 보면 아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좀 있으면 마늘종이 올라올 거라서, 마늘종 올라오면 뭐 주화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마늘종은 보이는 대로 뽑아서, 예, 이 마늘 쪽으로, 이 구 쪽으로 영양분이 가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해주시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예,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비, 예, 웃구름 주는 거 하지 마세요. 칼슘제 정도는 괜찮습니다. 칼슘제 정도는 잎마른 현상은 뭐냐면, 보통은 이 영양분 흡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미 뿌려져 있는 웃거름이 됐든 밑거름이 됐든 이런 영양분 흡수들을 좀 잘 이루어지게끔 도와주는 게 칼슘하고 붕소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런 정도는 연면 살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주면 좋아요. 그런 정도는 괜찮고, 나머지 비료는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마늘이 생깁니다. 그거 해주면 안 되고요.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 썩은 것들 무조건 뽑아서 버려라. 예, 그거 키우겠다고 계속 놔둬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면요, 이렇게 살살 돌아다니면서 보거든요. 보면, 예, 요런 것들, 예, 요런 것들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 애들 놔둬봐야 안 큽니다. 이렇게 뭐 주변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택도 없이 작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뽑아서 버리세요. 보세요. 뿌리도, 예, 굉장히 얕고 이미 썩은 거거든요. 썩었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조그만 애들인데, 이런 애들 살리겠다고 놔둬봐야 비가 오고 자꾸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한테 퍼져갑니다. 예, 이 균들이 퍼져가요. 그러면 아주 여기 근처가 싹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과감하게 뽑아서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거는 그냥 살리려고 놔두지 마라. 예,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병충해 방제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일반 농약방에서 사는 농약 말고, 그거는 한다고 하면은 5월 말 정도까지 하고 이제 끝내야 되고요. 그래도 수확 전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한다고 하면은 친환경 농약을 쓰셔라. 예, 친환경 농약을 좀 써가지고 계속해서 방제를 해주고, 녹병, 예, 뿌리 썩은 병, 또 담배나방 애벌레들이 잎 갉아먹는 것들, 예, 이런 것들, 잎마른 병 이런 것들 예방을 좀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늘증이 올라오면 예, 그 뽑아서 이제 좀 마늘 구 쪽으로 영양분들이 집중되게끔 해줘라. 지금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요, 지금까지 했던 거가 헛속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마늘 수확량은 이미 제가 이제 한 4월 정도에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확 시기에 잘못하면 이걸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살살 돌아다니면서 썩은 거 빨리 버리시고 병충해 방지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마늘 수확하기까지 이제 계속 이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공유드리고 하는 이유는 뭐 저라고 뭐 사실 전 전문 농사꾼이 아니에요. 저도 주말 농부잖아요. 예, 주중에는 도시 생활하고 주말에 이렇게 내려와서 뭐 텃밭 갖고 농사 짓고 하는데, 예, 이게 뭐 저는 마늘을 팔려고 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먹으려고 심는 건데,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심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평범한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텃밭을 가꿀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용어 쓰지도 않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무슨 뭐 농업인도 아니고 그렇게 해봐야 또 잘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괜히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범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정도, 뭘 하면 좋을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정도를 공유드리고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텃밭 가꾸실 때 이렇게 제 영상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들 많이 공유 드릴 거고, 이 마늘 영상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나면 계속 이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키우는 고추도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고추나 여러 가지 작물들도 뭐 비슷합니다. 예, 키우는 과정들이 다 비슷해요. 양파도 보세요.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뽑을 때가 이제 돼가는 거죠. 양파가 보통 마늘보다는 한 2-3주 정도 먼저 수확을 하게 되는데, 얘네도 똑같이 방제를 해줬습니다. 마늘 할 때 같이 항상 양파를 옆에다 심고 웃거름이 됐든, 예, 뭐 병충해 방제가 됐든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잘 큽니다. 자,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또 다음에 또 계속해서 영상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